안녕하세요. 포용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년의 경우에는 성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 이유는 한 6가지 정도가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 주식을 보면 대부분 메타버스 관련 주식, 그 다음에 NFT 관련 ETF 상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도 뭐 게임주 같은 것을 성장주라고 하는데 로블록스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주인데 지난해 고점 대비 50% 하락했어요. 뭐 한국에도 그런 주식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성장 주식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로블록스는 그 회원수도 많고 이래갖고 내용 자체가 있거든요. 쉽게 하면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매출액도 거의 뭐 시원찮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은 뭐 없고,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성장 주식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한계 기업 내지는 그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2022년은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 실적 대비 주가는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고 또 신용 등급도 그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천된 종목 중에서는 한 8, 90%는 BBB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금년에는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추락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하죠.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추락하더라도 금리가 5% 점프를 해버립니다. 조달금리가. 근데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신용 등급이 내리지 않더라도 영업 실적은 또 악화돼요. 또 적자폭은 더 확대돼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환율이 지난해 6월 이후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하면 그 환율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또 지금 요 근래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도 인상하고 적금금리도 인상해요. 그러면 대출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누군가한테 증가시켜야 되는데 대출 고객한테 증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계기업 금리는 더 올라가요. 또 대출 자체도 안 해줄라 해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환차손이 발생하면 신용 등급이 추락한다. 그래 되면 자금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공인회계사들은 감사를 하면서 한정 의견을 내거나 그러니까 조건을 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의견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대상 종목으로 편입돼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다는 거죠. 그런 기업도 적지 않다 원래는. 그러니까 성장주 주식 중에는 성장도 하기 전에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과거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고 상폐 기업이 100이라면 그 중에 50 내지 70%는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려가 아닌 과거 경험을 보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상승하거나 환율 고공행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자금시장 경색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장주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 한계 기업들도 다른 기업과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있는 기업, 그러니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더라도 거래가 이제는 끊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기업도 한계 기업이 부도나면 거래를 하면 같이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꺼리거나 외상 매출금이 이제는 안 됩니다. 외상 매출을 해놨는데 결국은 물건은 주는데 한계 기업이 그 금액 결제를 못하면 건전한 기업도 부도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외상 매출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덤핑을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자금난에 직면하지요. 그러니까 대출금융회사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성장성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정권 전문가들만 성장주로 하지 대출은행은 오로지 매출액이 얼마고 재무상태가 얼마인지만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실적을 중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난이 더욱더 지난해보다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는 그나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유상증자로도 가능했어요. 정시가 좋았으니까. 올해는 그조차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 성장 주식들이 대부분 뭐 고점 대비 40-50% 주가가 내렸어요. 그럼 유상증자 해도 이제는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기업 공개를 해도 안 통해요. 왜냐면 지난해 기업 공개한 주식 중에 투자자들 약 한 그 대부분이 평균 30%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도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 주식들은 앞뒤가 막혔다. 자금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또 예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또 금리도 상승해 주니까 MMF 금리도 올라가요. 근데 성장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도 위험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해갖고 돈 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쪽을 이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그 성장 주식에 돌던 그 돈도 이제는 MMF 시장이나 은행 예금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2022년이다. 따라서 성장률은 원래 대단히 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성장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 경제도 지난해도 불확실했지만 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는 약 18% 성장했어요. 2분기에는 7.9% 성장했어요. 3분기에는 4.9% 성장했어요. 4분기에는 4.0% 성장했어요. 그것도 소비는 1.7%밖에 증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어요. 그런데 60%가 넘는 비중에서 1.7%밖에 성장 안 했다는 것은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1%도 기여 못한 거죠. 중국 그 국민들이 소비를 통해서 중국 GDP 성장에 기대한 거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그것도 도와준 거예요. 중국 근로자들 중에는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로자가 소비를 안 해주면 중국은 아예 소비 자체가 그 증가는커녕 정체 내지 줄었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죠. 방시작 10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는데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성장 기업들이 그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기업이 그러니까 납품을 받는 기업이 어려운데 그러면 납품을 하는 기업은 더 어렵죠. 그러다 금리까지 올라가죠. 환율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면 납품을 받는 기업은 또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 원가 부담을 또 매출액 감소를 증가시키죠. 납품 단가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그 성장 주식에 더 부정적이다. 즉 한계 기업에 더 부정적이라는 거죠.
말이 성장 주식이지 한계 기업이라는 표현이 2021년에는 성장주였다 하더라도 2022년에는 오히려 성장 주식이라는 이름보다는 한계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 원본 대비 40~50% 투자 손실 발생할 확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에 그 공개기업의 평균 30% 터졌다면 올해는 평균 50% 터질 수 있다. 그런 기업이 성장 주식이니까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경영 내지는 영업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